근데 뒤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다다다다다 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와. 아, 얘기 듣던 중에 어디가? 유아 병아. 좋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서운 게 딱 싫어 무딱실 몬스타엑스의 우리 주원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카메라가 되게 비싼 카메라. 딱 보면 알아요? 네. 난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 화면이 네.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원래 약간 영상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네, 좀 그래도 있는데. 네. 오, 너무 좋은데요? 가운데 이것도 봤죠? 오, 이거 못 봤어요. 뭐야? 저 스네이프 교수님 오늘 모시고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 오늘 어떻게 주원님과 함께 무서운 게 딱 싫어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라이브일 기준으로 네. 어제 굉장히 또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월 5일이었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2년 8개월 만에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나서 나오는 저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네, 광 인세니티라고 하고요. 저의 진짜 시그니처인 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세니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광이 약간 빛날광이 아니고 그 미친 크레이지 미칠광인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빛나는 광도 있고 맞습니다. 미칠광도 있고. 네네네. 타이틀곡이 제가 알기로 무하마드 알리님이 맞습니다. 피처링을 한 그것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타이틀곡은 스팅이라는 곡이고요. 또 레전드인 무하마드 알리의 샘플링과 함께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름이 주허니인데 주헌. 네, 그러니까 주헌 그리고 영어로는 주허니라고 해요. 주허니. 네, 꿀? 꿀. 네, 근데 이제 저한테 허니라고 많이 불러주셔서 네. 뭔가 그 벌을 주제로 한 무언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나비처럼 날아서 아, 벌처럼 그러네. 살아. 네, 그 명언과 함께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네. 피처링 저는 무하마드 알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무하마드 알리라는 어떤 그런 뮤지션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 아니라 그 샘플링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약간 피처링 이렇게 돼 있었던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미 사실 오늘 뭐 라이브를 기준으로 어제 발매가 된 우리 주원님의 미니 앨범 2집이죠. 맞습니다. 미니 앨범 2집 인세니티 광 인세니티 많은 분들 또 사랑을 해주시겠지만은 이번 활동 진짜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무서운 게 딱 싫어 무딱시 요거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님. 네, 필릭스님 하는 거 봤습니다. 그분이 저희 앞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토끼 인형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거 이렇게 만들고 가졌고 뭔 소리? 미안해요. 뭔 소리 어디서 난 거야? 죄송해요. 어디 났어? 뭐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원래 그냥 온전히 되어 있는 짱구는 못 말려의 그 유리가 갖고 노는 토끼 인형이었는데 완전 이렇게 찍고 가져가지고 지금 약간 토랑켄슈타인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도 되게 그래 완전 겁쟁이여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사실 진짜 달갑지 않은 채로 맨날 스케줄을 오는데 주원님은 좀 어때요? 겁이 솔직히 있는 편인지 좀 어떤지. 저 원래 평소에는 겁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사실 겁이 좀 많이 없어졌고 사실 이번 앨범도 완전 크레이지한 그런 앨범인데 약간 좀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서울 거 전혀 없다. 실례지만 군대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15사단 육군. 네, 육군 15사단. 근데 저도 사실 육군 다녀왔는데 겁은 그대로긴 한데 예전에는 저희 예전에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룹 내에서도 좀 겁이 되게 좀 많으시고 맞습니다. 겁쟁이 이런 걸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전역하시고 나서 네. 이제 좀 겁이 없어지셨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막 저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키는 것만 아니면 돼요. 저도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요. 저도 이거 오늘 와서 봐갖고 뭐 있을지 없을지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와가지고 저희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사연 보내주신 요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난이도입니다. 이게 무서운 정도를 저희가 별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네네네. 혹시 어떤 분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예뻐해줘야 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겁이 없어졌다고 하신 우리 주원님 별 1개짜리 사연부터 먼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근데 이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나아. 제가 원래 제일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심야괴담에. 진짜로? 네, 심야괴담회를 제가 너무 원래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되게 무서운데? 되게 군대에서 많이 즐겨봤는데
너무 안 무섭길래 응. 이거는 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그 심야괴담에 한번 나갔었는데 예. 지금도 찾으시면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땀 이만큼 흘리면서 했거든요. 진짜 너무 무섭고 거기는 여기보다 사실 공간도 진짜 막 그러니까요. 약간 끔찍했었었는데. 세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심괴 빨리 섭외하라고 또 팬분들께 남겨주고 일단은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네. 사연자분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유병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화 안 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사연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주헌님도 나와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이거 방송 보고 계셨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거 사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목은 예뻐해줘야 해이고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랑 쉬는 시간에 평소처럼 수다를 막 떨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유행하던 키링이 학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키링이요? 진짜 네. 진짜 완전 새 제품처럼 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길래 친구들한테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교실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주인이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결국 저와 제 친구 보고 가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딱히 키링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친구가 갖게 되었는데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계속 거의 2주 동안 매일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 가위 이야기를 정말 매일 친구가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친구가 저에게 가위 눌린 꿈을 이야기해주는데 이번에는 가위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목이 덜렁덜렁 할 때까지 잘린 채로 제 친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곤 갑자기 키링 때문이네 하더니 저에게 그 키링을 확 넘겨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찝찝하긴 하지만 친구가 저 정도로 무서워하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되게 귀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키링을 제가 가방에 차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 제가 좀 일찍 잠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제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 할머니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엄청 깨우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진짜 소름이 제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키링을 쓰담쓰담 하면서 예뻐해줘야 해, 예뻐해줘야 해, 예뻐해줘야 해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이러냐고 건드려도 절대 대꾸도 안 하고 그 말만 계속 반복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딱 할머니를 쳐다보고 깼다고. 전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한테 너가 나한테 준 키링을 하고 다니니까 나 이런 일을 겪었다 말하니까 친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속 절 쳐다보더라고요. 응? 거기서 또 갑자기 무서워져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너 진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무슨 말이야? 너가 예뻐해줘야 한다면서 가져갔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다 너무 소름 돋아서 그 키링을 그냥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저랑 제 친구 둘 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그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디다 버렸어요? 강가에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혹시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몸이 좀 허하다거나 이런 좀 그런 적 없어요? 저 가위도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진짜 그런 일 절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소름 돋았었던. 이게 별 하나예요?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난 그냥 그럴 수 있지 해가지고 예뻐해줘야 요거 하나 해봤었고 다음 거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추천해볼까요? 네.
아직. 뭐라 그런 거야? 제 옥황상제라 그런 거야. 예뻐해줘야. 아 이거 진짜 이게 뭐라 그런 거야? 이거 지금 라이브잖아요. 라이브야 라이브. 아 저 진짜 혹시나 진짜 욕 나올 리액션이. 뻔했어요. 근데 그거 이해는 해주실 테니까 안 그러길 우리가 꾹 누르고 있겠지만은. 아 미칠. 아 이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펀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군대를 다녀오시고 나서 겁이 없어진 주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네. 사실입니다. 전 겁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유병재고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저희 주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혹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0대 봉길이라고 합니다. 봉길님? 네, 맞습니다. 성함이 봉길이시세요? 아니요. 별명이? 네, 별명입니다. 좋습니다. 봉길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아는 지인 형이 실제로 겪었던 사연이고 제목은 깔깔 귀신입니다. 아하 이거. 제가 아는 형이 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잠깐 원룸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네. 그래서 형과 형의 어머니가 살 집이었고 어차피 잠깐 살 집이니까 방 컨디션은 잘 안 보고 가격을 우선으로 보았대요.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처럼 정말 딸랑 방 하나에 화장대가 있는 구조였대요. 그래서 형은 좋다 하면서 가격도 괜찮고 깔끔한 방이어서 문제없이 계약을 마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밤에 어머니, 아버지, 형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그 형이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평소에 귀신도 잘 안 믿고 인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라 별 생각 없이 이게 가위에 눌린 거구나 싶었대요. 가위에 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구옥 특유의 장판 소리 아시나요? 알죠. 찌걱찌걱 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화장대 쪽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쩍쩍쩍. 제자리에서 강시처럼 뛰고 있는 소리가 화장대 앞에서 나는데 그걸 인식하고 바로 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소리가 깔깔깔깔 들렸대요. 근데 그 웃는 소리가 깔깔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깔깔깔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쩍쩍쩍 소리랑 타이밍에 맞춰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화장대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창백한 발이 타이밍에 맞게 뛰고 있는 발이 저 멀리 보였대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안간힘을 써서 손가락에 힘을 쥐고 다시 깨려고 노력했대요. 가위에 깨고 이게 가위구나 라는 걸 느끼고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근데 다음날 또 똑같은 가위에 눌린 거예요. 깔 쩍쩍쩍. 그 강시처럼 뛰는 박자에 찌걱대는 소리까지. 깜짝이야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의식에 그 발을 다시 봤는데 그 전날보다 더 정확히 한 발자국 가까워지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안간힘을 쓰고 깨었고 또 그 다음날 여전히 똑같은 가위와 함께 정확히 한 발자국 가까워진 모습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쳤던 건 가까워진 그 발을 자세히 보니까 발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만 있는 형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께 말했는데 가족 모두 그 똑같은 가위에 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형이 대학생이었으니까 가위에 지쳐 취한 몰골로 강의를 듣고 강의실을 나오려던 찰나 별로 친하지도 않던 동기 한 명이 그 형 얼굴을 보고 안색이 너 너무 안 좋다.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 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쏟아내듯이 말했대요. 그래서 대학교 동기는 내가 아는 무당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전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는 부적을 베개에 깔고 한 분 아래 잡아라 라고 했대요. 지금 믿음이고 자시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그 형은 그 부적을 베개에 깔고 잠에 들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한 발자국씩 가까워졌던 그 발이 오늘은 정말 형 눈앞에 바로 뛰고 있었더래요. 그렇게 또
깔깔거리는 밤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날 아침 바로 그 동기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내가 아는 그 무당이 지금 가신다고 주소 좀 불러달라고. 몇 시간 뒤에 무당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 무당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집을 싹 보더니 저 화장대는 채우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화장대를 형과 아버지가 옆으로 밀려고 채우는데 아이씨. 남자 둘이서 밀려고 하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밀려나지가 않았대요. 왜 밀려 화장대가? 그래서 어찌저찌 밀었는데 그 화장대 뒤 벽에 아? 무언가 종이로 아이씨. 덮여있대요. 종이로. 그것을 본 무당이 종이 테두리로 만지면서 확 찢었는데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사람 머리카락이 상체만큼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당연히 무당분이 잘 태워서 굿 같은 걸 했고 그 뒤로 바로 형네 가족은 집을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장대 뒤에 있던 머리카락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라고요? 그럴 수가 있구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그 형은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 형이 거짓말을 안 하는 좀 진중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그거를 밤에 말하는데 이거는 뭐 거짓말이고 자시고 믿는 그것도 아니고 너무 무섭게 제가 들었던 사연입니다. 아니 뭐 머리숱 많다고 부럽다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머리카락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그 태우고 나서는 그런 일은 없었대요? 네네 그냥 저도 근데 들으면서 그러면은 뭐 그냥 목욕탕에서 자던가 빨리 이사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봤는데 이상이 뭐가 홀린 것처럼 잠은 계속 그 집에서 잤대요. 아 홀린 것처럼? 네. 그 형은 그때 몇 살이었는데? 그때 한 대학생이었으니까 22, 23살 이랬었죠. 알겠습니다. 깔깔 귀신 깔깔깔 소리와 함께 쩍쩍쩍 소리가 같이 났었던 깔쩍깔쩍 막 이렇게 나왔었던 그 사연 너무 잘 감사하게 잘 이렇게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전 솔직히 예. 그 머리라고 해서 응. 머리 가발이 요 위에 아, 달아놓으시고 아. 툭 떨어뜨리실 줄 알고 아까 위를 천장을 봤는데 그런 건 없네요. 우리 근데 그거 네. 바로 직전 했었던 거 필릭스님 영상 끝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네. 물 귀신 사연이었어.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토크하고 막 이제 클로징 토크하는데 네. 물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나랑 필릭스님이랑 둘 다 너무 놀랐어. 물 네. 뭐냐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안 냈대. 물을 안 뿌렸대요. PD 내가 그래서 이거를 네. 거짓말로 7차례 물어봤거든. 사석에서 계속 네. 했죠 이랬는데 네. 안 뿌렸대. 근데 내가 그 영상을 내가 나 혼자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진짜 이만한 물방울이 여기 묻었고 들었던 거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물이야! 물 떨어졌어! 물 떨어졌단 말이야 나한테 진짜로. 어떻게 한 건 뭐야? 진짜네요? 뭐야 어떻게 했어? 머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물을 뭐 떨어질 게 없는데. 없고 하려면 뒤에서 뿌려야 되는데 뒤에서 뿌리려면 저 문을 열든 다소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 그 물 맞은 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저번에 저희 회사에 있는 사내 메신저 거기다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PD님 뭐 병재님 이거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했는데 그거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제작 과정에서 항상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저는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필릭스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네.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네. 계속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저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누가 한숨을 쉬었다고 누가? 한숨을 계속 쉬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 방도 없잖아요. 이 공간에서 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갑자기 생각하면 엄청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기서 났었거든요. 이틀에서. 저희가 여기 앞에 이렇게 있고 저 뒤쪽에 이제 저희 그 데스크라고 해야 되나? 방송 준비하시는 그 약간 스튜디오 같은데 저희는 뾰족한 모양으로 좀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완전 벽이거든요. 벽이고 네. 뒤에는 이제 주차장이고 뭐가 있을 수가 없고 저기 방음도 잘 돼 있는데 근데 여기가 그 한기가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느껴요. 근데 네. 가수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뭐 제작할 때 이렇게 막 귀신 소리 들리거나 그런 뭐 대박 난다라고 해서 야, 우리 대박 날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난 대박 안 나도 좋으니까 그냥 그런 기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여기 한기가 좀 돌아 맞아. 네, 여기 유독 한기가 뭐 안 하기로 했잖아. 왜 해? 안 하기로 했는데 너
왜 그래요 진짜. 왜 갑자기 해? 아, 안 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처럼 해놓고서. 진짜. 짜증나.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근데 다 막 사연 이름이 무슨 뭐 안치실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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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만 나와 있는 건 옆에 또 우리 주원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보내주셨던 사연 한번 저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목은 언니가 필요한 귀신입니다. 제가 어느 때와 같이 학원이 끝나고 씻기 귀찮아서 밤 11시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안방 모서리 벽 쪽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씻지도 않고 폰 보고 있어서 엄마가 화가 나셨나? 하고 괜히 찔리는 마음에 안방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 순간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애 하나가 방문에서 몸만 반쯤 내밀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서양식 하녀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서 깜빡이지도 않은 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이렇게 떴는데 그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이유 없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계속 기분 좋게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여동생이 장난치는 줄 알고 기분 좋다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문득 지금 내 머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저는 여동생이 없고 외동이거든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럼 쓰다듬죠? 그 순간 눈을 딱 뜨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까 거실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몸이 반쪽뿐이었고 달린 쪽에는 십자가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만져줬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를 만져준다고 느꼈던 그 행동은 사실 제 머리카락을 이빨로 뜯고 있었던 거였어요. 짜증나. 누가요 이빨로 뜯어요? 짜증나. 여자아이가. 눈 크네. 눈 같은 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깼고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을 깨웠고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끝이에요? 얘기는? 네, 끝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머리가 근데 얼마나 빠졌길래? 머리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왜? 쓸었는데 잠깐 미안해. 왜? 놀라지 않았어요 방금? 네? 미안해요. 잠깐만요. 왜 놀랐어? 잠깐 미안해요. 뭐가 켜져? 히터가 켜졌어. 리모컨 여기 있어. 히터 켜졌다고? 예? 히터 켜졌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히터 켜졌잖아 지금. 저 왜 움직여? 미안해요 친구.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진짜 미안해. 잠깐 여기 우리가 히터를 안 켰는데 리모컨이 리모컨이 불도 안 들어와 있는데요? 리모컨이 중앙 공조겠지. 미안해. 잠깐 리모컨이 지금 불도 안 들어와 있고 리모컨이 저기 있는데 갑자기 히터가 켜져가지고 이 얘기 듣던 중에 어디가? 저기서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안해. 상황 설명해줄게. 이게 지금 우리가 히터를 안 켰는데 갑자기 히터가 켜져가지고 오케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놀래서 그랬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맙고 네 좋은 하루 보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뭐야 진짜로 그래서 놀란 거야? 지금 켜졌어요? 뭐가 띵하고 소리가 나긴 했어요. 띵하고? 네. 이거 근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뭐 주작이 아닌 게 원래 여기가 아까도 주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춥고 그래서
여기 밑에 난로가 하나 있는데 요거 이제 게스트분에 가깝게 해놓고 저도 위에 저거를 켜놓고서 하고 싶은데 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았어? 괜찮아요. 이거 근데 봐봐 비나면이야. 근데 어떻게 켜졌냐고.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켜졌어? 근데 우리 이거 중앙공조 아닌데? 중앙공조 아니잖아. 저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떻게 하냐는데 내가 너한테 같이 자자고 하는 것도 말이 좀 이상하지. 오늘 태어나서 두 번째 보는데 같이 자는 거는 그렇지? 네. 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사실 자는 것보다 그게 문제. 샤워가 문제야. 이거 사실 솔직히 저 하고 간 날은 샤워 못 하고 잡니다. 좀 더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저 무딱실 하는 날은 이거 클렌징만 하고 그냥 자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문 열어놓고 샤워하고 다음 날부터도. 근데 화장실에 제가 갖고 있는 좀 스토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뭔데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저희 팬분들이 우리 몬베베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못 하고 있었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이상하게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기가 너무 많이 도는 거예요. 근데 샤워를 하는데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상하다. 근데 제가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막 기도만 하고 제발 이 한계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저는. 지금 요새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기가 이렇게 돌면 좀 이상해요. 나는 그래서 내 나름의 노하우는 왜 이렇게 또 세게 도는 거예요? 이거 근데 소리 때문에 끌게요 일단. 왜 또 세졌어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소리 때문에 일단은 끌게. 지금 갑자기 소리 나네. 소리 근데 들려요 여러분들? 돌아버리겠네. 난 그냥 하면 뭐지? 왜 뭐? 뭐가 뭐냐고. 뭐가 뭔데? 저 지금 위에 여기 소파가 있거든요 위에. 소파 있어 저 원래. 저 소파 뒤쪽에. 왜 제발 왜? 이렇게 뭐 움직였어요. 진짜로 이거 이 방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저기 지금 하얀색 봉 같은 거 보이세요? 봉 있어. 네. 그 옆에 그 옆쪽에서 뭐 움직였어요. 저기 벽인데. 너 다시 하지 마. 진짜로. 봉이 움직였어? 나 그냥 얘가 혹시 나 몰래 작가님이랑 뭐 리딩하고 온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 무딱실이네요. 요거 꼭 정보 유출 지켜주세요는 뭐예요? 그래 그냥 내가 이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진짜 오늘 저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저희 주환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방금 밥 먹고 치웠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목소리를. 네. 원래 평소 목소리신 거죠? 네. 약간 가볍게 좀 풀고 가는 느낌에서 제가 꾹꾹 깎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지금 한숨 쉬신 거예요? 그 마음은 뭔지 이해는 하는데요. 아니 분위기 좀 풀려고 아저씨가 그래도 한번. 그 마음은 이해를 제가 하는데. 근데 분위기 풀렸으면 안 하고 갈게요. 좀 그냥 가요. 어떡해요.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목은 계속 웃는 엄마입니다. 아니 꾹꾹 깎아 혹시 안 보신 꾹꾹 깎아 한번.
꾹꾹까까는 안 보시나요? 아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보세요. 제가 뭐 좀 할 테니까. 소리 내면 안 돼요. 큐큐큐큐. 분위기 한번 풀고 가는 거예요. 예. 제 꾹꾹까까도 괜찮으시면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기름 모아서.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이었네. 친구.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계속 웃는 엄마입니다. 계속 웃는 엄마.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것 없이 무조건 기독교 캠프에 의무적으로 참석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그때도 어김없이 엄마랑 같이 기독 캠프를 갔었는데 캠프는 이제 일본으로 갔고 관계자들은 모두 한국인이라서 조금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장소가 섬이었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육지보다 훨씬 춥고 으스스한 느낌도 들었었어요. 이제 일정 중에 자유시간 1시간 정도가 생겼어요. 엄마랑 저는 지하에 있는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엄마랑 같이 화장실에 들렸어요. 제가 먼저 볼일을 마치고 나와서 엄마를 기다렸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편의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부터 엄청나게 짠내가 나는 거예요. 짰네요? 네, 그 바다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짠내나 바다 냄새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때부터 약간 무서워졌어요. 그때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엄마 뭐해?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계속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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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약간 짜증이 섞인 듯이 제 손을 엄청 세게 잡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짠내 난다 했잖아. 대답 못 해줘서 미안? 이러시는데 진짜 약간 너무 어색한 느낌?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입술을 엄청 심하게 떨고 계셨어요. 약간 추우면 벌벌벌 떨잖아요. 그때 입술이 떨리는 것처럼 으드드드 떨고 계셨어요. 그때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었는데 그때 딱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하 복도 전체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편의점은 복도 가장 끝에 있었는데 편의점 불도 꺼진 것 같더라고요. 아까부터 무서운 상태여서 바로 엄마한테 다시 올라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정면만 바라보시고 이동도 없길래 딱 느꼈죠. 아, 이 사람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진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 네 엄마 아는 건 어떻게 알았대? 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냅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작정 앞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다다다다다 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물 위를 달리는 소리? 약간 첨벙이는 소리 있잖아요. 바다를 뛰는 것 같이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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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났어요. 계속 뛰다가 결국엔 복도 끝까지 왔고 너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벽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았는데 그 엄마인 척하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머리는 축축하게 젖은 채 눈은 부릅뜨고 귀까지 찢어질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떡해, 못 다 돌렸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숙소 강당에 누워 있었어요. 주위에는 캠프 스태프분들이랑 엄마 그리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계셨고 사람들도 제가 깨어난 줄 몰랐는지 다들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는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곧장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서 몸을 막 움직이는데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어쩌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기도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또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 입모양으로 뭐라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나랑 바람 있어, 기도하지 마, 바람 올라, 기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엄청 많이. 너무 놀라서 울음이 딱 터져 나올 것 같은 순간 저 멀리 강당 문 쪽에서 진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제야 몸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제가 깨어난 걸 발견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그 엄마인 척 하던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없어져 있었고 진짜 엄마와 마주한 저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과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쓰러졌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본 엄마는 나와보니까 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저를 찾고 다니셨고 저는 아까 지하실에서 쓰러졌을 때 스태프한테 발견돼서 강당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기도팀이 와서 기도하고 계셨고 이제 엄마는 그 후에 저를 찾다가 스태프분들한테 저 찾았다고 얘기 들으셔서 강당으로 달려오신 거고요. 아니 근데 아까 네. 그 막 뭐야 아까 그 막 엄마인 것 같은 아무튼 그 사람이 한 게 무슨 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하면서 바다 갈래라고 그랬어? 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게 너무 무서운데. 기도하지 마 바다 갈래 바다 그거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나름 있어. 기도하지 마. 바다 갈래? 기도하지 마. 나 하지 마. 밤에 기도하자. 이거는 아니 무슨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웃었어? 왜 웃어 지금? 뭐요? 저 뒤에 귀신이 너무 귀여워요. 아 깜짝이야. 나 깜짝이야. 지금 웃는 거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만 웃어요 제발 부탁인데. 네. 누구세요? 혹시 기도하지 마 분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뭐,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만 웃으면 안 돼요? 미안해.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서운가 보다. 사실 이렇게 통하면서 웃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죠? 네. 진짜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맞아. 지금 댓글이 맞고 저희 사실 뭐 무공해도 그렇고 통화하면서 웃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내가 지금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고 또 좋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주원님 되게 얼굴이 너무 작으신 것 같고 영재님 화이팅. 재밌는 친구네, 봐봐. 재밌잖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네. 근데 방금 게 솔직히 나 제일 무섭다. 저도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좀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다음 요게 오늘 레벨 5개짜리 가장 가야죠. 이분이 외국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근데 소통은 되시는 분이신 거죠? 한국 분이세요? 내 소리 되게 무섭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병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주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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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안 하세요? 네네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자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군요. 지금 해외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해외 어디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저 미국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어요. 아틀란타 계시는구나. A-Town. 네, 부붑 부붑. A-Town. 반갑습니다. 그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애틀란타는? 지금이 새벽 5시 아이고. 59분이라고 뜨네요. 아이고 너무 좀 이른 시간에 전화 드렸는데 또 감사합니다. 사연 좀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요, 정말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이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미국에서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예.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차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차 화면에 회색 사람 모양이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제 차는 가끔 진짜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 모양이 갑자기 툭 하고 떴다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날은 제가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이 빨간불에 차가 멈췄는데 제 운전자석 쪽에는 학교가 있고 조수석 쪽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공동묘지가 뭐 워낙 많아서 그때도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냥 시도를 기다리면서 차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람 모양이 툭 하고 뜨길래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공동묘지 쪽에 이렇게 희미하게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셨고 손에는 꽃처럼 보이는 걸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꽃 놓으러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데 뭔가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웃으면서 끄떡했어요. 그 다음에 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동묘지는 도로에는 불이 없고 학교 쪽에 있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묘지에는 전부 다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림자가 제가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차에서 찬양을 엄청 크게 틀고 가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 화면에 사람 모양이 툭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툭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차고 안에 넣으니까 화면에는 더 이상 사람 모양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오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려고 문을 열었는데 조수석 뒷좌석에 하얀 색깔 꽃송이 하나가 너무 가지런히 놓여있는 거예요. 누가 놓은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정말 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고 길에도 나무에도 꽃이 없을 때였거든요. 특히 하얀 색깔 꽃은 더더욱. 진짜 너무 무서워서 바로 옆에 있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날은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다음날 안전벨트 표시등을 보니까 그 꽃이 놓여 있었던 자리에 아기의 시트 그 표시등이 켜져 있고 이게 꺼지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막 애들이 저를 놀리면서 야 그럼 뭐 그 여자가 이 차에 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안 믿길래 다 같이 차로 가서 플래시를 켜고 차를 막 수색하는데 테슬라는 그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뒷좌석에서 이 트렁크로 넘어가는 그 유리 쪽에 사람 손자국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손자국이 진짜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뒷좌석에서 손을 뻗으면 손가락이 밖을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이 차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손이 뒤틀린 것처럼요. 이건 밖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분명 안에서 찍힌 자국이었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차 키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밥을 먹고 돌아왔는데 조수석의 그 뒷자리에 그날 그 꽃이 놓여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제 키 카드가 너무 가지런히 중간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열쇠나 작은 물건들도 계속 사라졌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뒷좌석인데 그 조수석 뒤 아기 시트 표시등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뒷좌석인데 아기 시트 표시등은 도대체 뭘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표시등이 지금은 껐다 켜졌다 이렇게 되고 있고
남동생도 물건들이 자주 없어진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뭐 AS 혹시 안 맡겨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맡겨도 받고 제가 그 세차를 하는 데를 가서 이거 혹시 안에 있는 자국까지 다 지워주냐 그랬더니 손으로 다 하신다고 하는 데를 갔는데도 자국이 안 지워지다가 이번에 동생이 세차하는 데를 맡겼더니 지워졌어요. 지금은 괜찮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 몬벨베 7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몬베베구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원님 나오는 거 몰랐죠, 근데? 저 아예 몰랐어요. 진짜 완전 좀 자다 일어나셔가지고 완전 와. 성덕되셨네. 와, 근데 우리 몬베베였어. 우리 몬베베님, 네. 유병재가 꾹꾹 깎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몬베베님한테만 특별히 유병재 버전의 꾹꾹 깎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설레요. 약간 약식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바이.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인세니리 미칠 광 인세니리 진짜 미치겠네. 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래는 겁이 좀 있었지만 군대에 다녀오시고 나서 겁이 없어진 우리 네. 주원님과 함께 무서운 게 딱지러 무딱질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여쭤봅니다. 정말 무섭지 않았고요.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 화장실 한기 문제도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숙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숙소도 있고 저희가 또 각자 또 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뭐 따로 어디서 오피셜하게 사실 얘기를 한 거가 아니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좀 오해를 하실까봐. 네, 오해를 하실까봐. 오케이.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원님과 함께한 무서운 게 딱지러 무딱질 시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이미 라이브를 기준으로 어제 네. 발매가 된 우리 주원님의 미니 앨범 2집 네. 광 인세네리 네. 아마 지금 또 이거 편집본 올라갈 때쯤은 너무나 또 많이 사랑을 또 해주시겠지만 좀 멋진 무대들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럼요. 멋진 무대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주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송이 마지막에 엔딩송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엔딩송이요? 네. 어떤 엔딩송? 제가 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에서 항상 무조건 이 노래로 함께 끝내곤 하는데 네. 저를 따라해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저와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